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재테크에 있어서 뭐 여러가지 기교라든가 여러가지 지혜, 테크닉, 뭐 지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자, 여러가지 마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의 결정에 있어서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러펀드 재토크의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동물적인 본능. 본능. 예전에 이제 개그 프로 중에 리마리오라는 분이 출연했던 게 있었죠. 거기서 본능에 충실해,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유행어가 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본능, 우리가 삶을 즐겁게 살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본능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재테크에 있어서는 이 본능은 오히려 큰 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 결정이나 뭐 여러가지 이제 재테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판단을 만들게 하는 본능. 자, 오늘은 그 본능이 재테크와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 문명사회가 시작된 그러한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인간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아봐야 1만 년이 채 안 될 겁니다. 자, 그 이전까지는 거의 야생이었죠. 예,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심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황하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이런 주요 문명 지역들을 이제 계산해 봤을 때 한 1만 년 정도고, 유럽은 그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문명은 거의 보지 못한 거의 야생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인류 역사가 과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부터 해서 500만 년의 유인원 시절을 감안하면은 1만 년은 정말 1%도 아니죠. 0.2%? 예,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원시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본능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맘모스도 있고 이렇게 가죽옷 입고 수렵하고 채집하고 살던 그런 시절의 본능이 아직도 인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능이 몇 세대 만에 사라질 그러한 본능이 아닙니다. 500만 년 넘게 인류에 각인된 본능이기 때문이죠. 자, 그 본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판단이나 재테크를 결정할 때 이러한 심리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포감, 기쁨, 분노, 흥분, 경쟁심리, 군중심리 등등등 다양한 동물적 본능이 벌어지게 돼요. 자, 공포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생에서 살 때는 정말 꼭 필요한 본능입니다. 자, 무서운 맹수를 만났는데, 자, 공포심리가 없었다라고 하면요, 지금 말로 치면은 겁을 상실한 거죠. 예, 호랑이 나타났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죠. 예. 그 호랑이 나타났네. 아우 귀여워 고양이 했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자, 오히려 공포심을 갖고 그때 당시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겁을 가지고 도망간 인류만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생존했던 것이고, 그 DNA가 쭉 남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자, 우리가 기쁨, 경쟁, 흥분, 공포 등등등 이러한 심리 상태들이 우리 인류가 야생에서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유전적인
뭐랄까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그 유전적 유물 중에는 군중 심리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류가 각자 생활하다가 이제 군집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군집 생활이 생존하기 위한 본능들 같이 똑같이 움직여야 되고 뭔가 공감해야 되고 울 때 같이 울고 화날 때 같이 화나고 그런 심리가 있어야지만 그 군락 집단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군중 심리 또한 우리 인류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러한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일단 마음속으로 기억을 하시면요. 재테크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왜 문제가 됐는지를 하나하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본능들 실제 발현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호르몬이 작용하게 됩니다. 공포감이나 분노, 흥분 이러한 심리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작용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죠. 혈압을 높인다든가 맥박수를 높여서 갑자기 눈이 막 안 보이던 게 갑자기 확 보이고 막 도망가려고 하면 더 빨라지고 그런 어떤 몸의 그 활동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저러한 야생에서의 본능은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이러한 본능 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란 게 없죠. 심사숙고란 게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짝 위험해 이런 상태. 호랑이 나타나서 타락 도망가고 저기 먹을 거 있어 빨리 가야지 쭉 가서 먹고 뭐 그런 게 뭐 심사숙고가 필요하겠습니까? 본능대로 본능에 충실해 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본능이 자, 우리가 현대에 와서 투자를 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한 곳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또는 투자 대상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파악하기보다는 일단 눈앞에 보이는 명목상 수치의 변동에 흥분하게 됩니다. 가격이 폭락했어요. 가격이 폭등했어요. 하면서 흥분 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뭐 냉정한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동공이 확대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것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빨리빨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동물적 감각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 우리가 냉정한 판단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가가 만약에 폭등했다 그러면 아이고 나 애간장 다 죽겠어. 빨리 매수. 묻지도 따지도 말고 매수.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만약에 주식이 폭락했다 그러면 더 손해보기 전에 난 무조건 팔 거야. 나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바로 본능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야생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할 확률이 높지만 이건 이제 금융시장이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만들게 되면서 재산상 큰 손해를 만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 또는 어떤 투자 대상의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 나 빨리 뭔가 빨리 탈출해야 돼. 힘들어. 해서 매도했더니 바닥. 반대로 가격이 폭등했다.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돼. 하면서 아드레날린이 팡팡팡 분비돼 가지고 눈이 확 켜지면서 지금이라도 에라 모르겠다고 매수하면 그때 상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에서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긴 합니다. 뭐 지식을 많이 하느냐 모르느냐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본능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기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본능을 더 가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군중심리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인간은
동물의 왕국에선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냥 혼자 따로 독립된 개체로 사는 인류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에 잡아먹거나 표범에 잡아먹히거나 또는 코끼리한테 밟히거나 예. 오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유전자는 남아나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군중 생활을 하는, 군집 생활을 하는 그러한 본능이 편안했던 그러한 군집체들은 생존해서 DNA를 계속 유전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인류의 마음속에는 저 군중 심리가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거의 99.9%는 군중 심리가 편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를 할 때 군중 심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보면요,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예. 뭐 어디가 좋은 투자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비트코인이 좋대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쫙 갔다. 부동산 지금이라도 사지 못하면 안 된대 하면 작년 여름처럼 우르르 달려가고. 예. 자, 저렇게 마치 군중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재테크나 투자도 우르르 몰려다녀서 우르르 결정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종종 발생되게 됩니다. 자, 2007년 여름에 대표적으로 펀드붐 당시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 너도 나도 차이나 펀드 가입하겠다면서 증권사에 객장마다 지점마다 막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서 펀드에 가입하기도 했었고요. 뭐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저때 당시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전인 99년 IT 버블 때는 코스닥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사람들은 돈을 들고 코스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88년, 89년 증시 광풍 때, 요때는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분들까지도 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증권사로 달려가는 그러한 군중 심리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요, 2013년, 12년 요때는 부동산 시장이 냉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을 뻔히 눈에 보더라도 뭐 주택을 구입할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들 주택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죠. 아이고 그러다가 작년에 들어서야 사람들은 우르르 주택 매입에 뛰어들면서, 자, 모두가 사람들이 작년 여름 가을 어땠습니까? 거의 뭐 광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군중 심리를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있어서는 자, 철저하게 본능적인 감각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참 어렵지만 우리가 재테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 지배하는 상황에서 심사숙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을 한 번 정도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최소한 저점에서 다 투매하거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이러한 일들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본능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본능이 발현되지 않게 최대한 억누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테크나 투자를 결정하실 때 냉정한 심리를 만들기 위해서 술을 일단은 최대한 멀리 하십시오. 자, 우리가 재테크나 투자 결정할 때 술 마시고 그 취한 기운에 결정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제 가까운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왠지 술 먹으면 빨리 결정나잖아요. 하지만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대부분이죠. 예, 뭐 안 좋게 끝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이 방법이 어렵다 한다면요,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 전에 만약에 내가 어떤 뭐 공포감이라든가 기쁨, 분노, 흥분, 어떤 경쟁 심리 또는 군중 심리에 휘말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판단을 잠시 유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하루 정도 일단은 쉬어 생각을 유보하는 것이죠. 마치 이거는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춘기 시절에 한참 봤던 그 소설가 중에 투르게네프라고 러시아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글을 쓰면 그걸 일단은 서랍장에 넣어놓고 하루를 두었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본대요. 그러면은 하루 지난 다음에 보면 이게 오글오글거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파기하고, 예, 내가 하루 지나서 생각했는데도 괜찮다 싶으면 그거를 글로 쓰고, 예, 이런 생각의 유보 과정, 예, 한 템포 쉬면서, 예, 요 과정만 가져도 재테크와 투자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아드레날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요, 좀 가라앉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재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자, 주말 참 즐거운 시간이죠. 예,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서 에너지 충전하시고 다음 주 이제 또다시 증시 개장일이 되면 저희 증시 토크도 매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항상 해주시는 구독, 좋아요 버튼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